지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콧대 높던 일론 머스크가 새벽 3시에 한국으로 급히 전화를 걸고 독일의 자존심 BMW 회장이 울산 공장 앞에서 쪽잠을 자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백악관조차 예상 못했던 대한민국 이 기술의 반격에 지금 워싱턴과 베이징, 도쿄가 동시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거대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1,500조 원짜리 돈폭탄이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이 소식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은 이제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갑 대한민국만 있을 뿐입니다. 뉴스 사랑방 김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혹시 지난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짧은 밤 사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항상 추격자였습니다. 일본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 밤을 새웠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피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 냄비 근성이다라는 모욕적인 말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그 모든 서름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역사적인 쾌거입니다. 단순히 물건 좀 더 팔았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통탄의 한숨이, 중국 베이징에서는 당혹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팩트들은 그야말로 미쳤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 대역전의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울산에서 삼성 SDI가 전 세계가 꿈의 배터리라 부르던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12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충전 시간이요? 단 9분입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2027년, 아니 2030년은 돼야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진들이 이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1년이나 앞당겨버렸습니다. 에너지 밀도 900Wh/리터. 이건 기존 배터리의 2배가 넘는 말 그대로 외계인 기술 수준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BMW와 페라리가 전 세계를 뛰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향후 5년간 120조 원 규모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제발 우리 차에 먼저 넣어달라 고 사정한 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북 오창과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또 하나의 기적을 썼습니다. 테슬라가 그토록 원하던 4680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수율 99%를 달성했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수율 99%라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불량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그 괴짜 같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LG가 물리 법칙을 다시 썼다 라고 극찬했겠습니까? 그 즉시 200조 원 추가 발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26년 2월 1일 기준 우리 K 배터리 3사의 누적 수주 잔고가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조 원.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2035년까지 먹고 살 먹거리를 이미 싹쓸이했다는 뜻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전고체 쇼크 엔진 시대의 종말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며 한국이 30년 걸릴 기술 장벽을 단 1년 만에 무너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더 직설적입니다. 그들에겐 한국 외의 대안이 없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반응을 보실까요? 한국인들은 잠도 안 자나? 이건 외계인 고문에서 만든 기술이 분명하다. 심지어 어떤 유저는 영하 30도에서도 효율 95%. 내가 쓰던 중국산은 겨울만 되면 벽돌이 됐는데 한국 배터리는 마법이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잤겠습니까? 남들이 잘 때 연구하고 남들이 쉴 때 공장 돌리며 피땀 흘린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이라던 일본과 물량 공세로 우리를 위협하던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마디로 초상집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기술의 일본?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요타가 호기롭게 외치던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 결국 2030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만들고 싶어도 기술이 안 되는 겁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 내 점유율이 10%대로 추락하며 3분기에만 2조 엔의 적자를 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파이브 채널의 반응이 처참합니다.
토요타 사장이 고개 숙일 때 한국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제 전자제품은 소니가 아니라 삼성이고 자동차 부품도 한국이 지배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끝난 30년이다. 그렇게 한국산은 위험하다며 깎아내리던 일본 내두익들, 지금 입도 뻥긋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가 전부 한국 배터리를 쓰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중국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CATL, BYD. 세계 1위라고 큰소리치던 그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미국과 EU가 탄소 발자국 규제와 관세 폭탄을 150%나 때려버리자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중국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LFP 배터리가 500기가와트나 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1년 동안 쓸 양의 절반이 악성 재고가 되어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 기술을 베끼겠다며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화재 사고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전 세계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분석 전문가 샌디 멀로가 최근 한국 배터리 팩을 뜯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자동차 밥을 먹었지만 이런 설계는 본 적이 없다. 중국이 이걸 따라 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다. 아니, 10년 뒤엔 한국이 또 도망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기술적 독재다. 기술적 독재. 참 무서우면서도 짜릿한 말 아닙니까? 이제 대한민국 허락 없이는 미국도 유럽도 친환경차를 한 대도 못 만드는 세상이 온 겁니다. 독일 아엔공대 배터리 연구소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벤츠와 BMW가 한국 기업 문 앞에서 줄을 서는 건 당연하다. 이것이 주는 전략적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트럼프 정부, 한국 배터리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그날로 올 스톱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의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한 갑의 위치에 섰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비자 문제? 우리가 아쉬울 게 없습니다. 배터리 공장 증설 원해? 그럼 우리 요구 들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상 카드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지키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기술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경제 안보야말로 21세기 최강의 무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고체 배터리를 보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떠올렸습니다. 왜군의 조총과 화살을 튕겨내던 거북선의 단단한 등껍질처럼 화재가 나지 않고 외부 충격에 강한 우리의 전고체 기술은 세계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경쟁자들을 침몰시키는 21세기 거북선입니다. 지난 10년 우리 기업들은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이건 미래다라며 기술 투자라는 자식 농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흘러 이제 그 자식들이 장성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마을 유지들이 굽신거리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배터리는 산업의 심장입니다. 쌀은 없으면 배고프지만 심장이 없으면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산업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35년 배터리 수출액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울산, 포항, 오창에만 양질의 일자리 50만 개가 생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겁니다. 과거 중동이 석유로 세계를 호령했죠. 이제는 대한민국이 에너지 패권국으로서 지호 아니 지3로 진입하는 결정적 열쇠를 쥐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 세계 자동차의 심장을 공급하는 나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신분 상승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기술자들은 묵묵히 세계 1등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땀과 눈물의 박수를 보낼 때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술 제국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오늘 밤 2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 사랑방 여기서 마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